자, 대외적인 변수들 점검을 해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투자증권 머그클럽의 홍성배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여러 가지 이슈들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FOMC 회의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올 들어서 첫 FOMC 회의가 열렸는데요. 경기 부양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이다라는 의견을 우리가 피력을 해볼 수가 있었죠. 네, 우선 이야기를 드리면요. 일단 어저께 FOMC 성명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이 이날 이제 매달 이제 850억 달러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그걸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인플레가 2.5%를 넘지 않는 한, 그리고 또 실업률이 최소 6.5%로 떨어질 때까지 금리를 동결하겠다는 어떤 그런 통화 정책도 지속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전망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글로벌 금융시장의 긴장은 다소 완화되었다. 허나 이제 경제 전망의 하강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면서 고용 시장이 완만한 속도로 확장을 계속하고 있지만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양적 완화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이다 라는 기간은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희망하건대요. FOMC 성명서에서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마도 경제는 자생적으로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실업률 또한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따라서 QE라고 하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이제 중지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언제쯤 들려올 수 있을지 아마도 연말 기대 한번 해봅니다. 네, 정말 그런 이야기가 좀 들려온다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면 경제는 정말 자생적으로 회복이 되고 미국은 좋아진다, 증시도 후전을 더욱더 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니까요. 또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두 번째 키워드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의 4분기 GDP입니다. 미국의 4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을 하회하면서 마이너스를 기록했죠. 네,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유를 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년 반 만에 마이너스를 나타내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게 연율이 이제 1.0%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요. 예상치에 크게 하회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연방정부 지출이랑 기업 재고 그리고 수출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일단 연방정부 지출은요, 국방비 지출 감소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이제 22.2% 정도 급감을 해서 정부 지출이 줄었고요. 일단 기업 재고도 좀 줄어서 GDP 성장률이 이제 1.27%포인트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역도 이제 4분기에 수출이 5.7%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좀 긍정적인 부분도 좀 봐야 되겠는데요. 네. 일단 소비하고 주택하고 기업 투자 부분이 좋았습니다. 일단 소비 쪽이 좀 많이 늘었어요. 이제 2.2%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이제 3분기에 1.6%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했을 때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 부분도 일단 신규 건설하고 개보수 투자 부분이 좀 늘면서 이 4분기에 15% 정도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 투자도 4분기에는 이제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8.4%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토탈 집계를 해봤을 때 지난해 GDP 성장률이 2.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2% 정도 성장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길게 놓고 보면은 괜찮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항상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만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앞서서도 외신 브리핑을 보니까 국방비 지출이 급감을 한 것은 또 대선을 즈음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우리가 소비와 주택 부분이 좋아졌다라는 점에 또 초점을 맞춰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키워드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기술적 반등 대 안정권입니다.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1월장도 오늘이 마지막이고 2월장이 시작이 됩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혹은 시장이 안정권에 접어드는 건가요? 그게 지금 좀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가 고점에서 이제 하향 추세를 어느 정도 좀 이어나가고 있다가 이제 이틀째 반등이 나오고요. 아마도 다음 주 초쯤이 되게 되면 결정이 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이 이전과는 좀 다소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하지만 그래도 얼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과 같이 아직은 좀
반등 시 매도 의견에 조금 비중을 좀 두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 어저께 보시면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이 그렇게 좀 좋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그 키워드처럼 기술적인 반등인지 아니면 안정세를 찾아 나가는 시점인지는 아마도 다음 주 초에 어떤 그런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올 것인지 그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나오니까요. 예. 그때 되면 조금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주 초반이면 방향성이 결정될 거다라고 보셨는데 조금 더 투자 전략을 자세히 세워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반등을 하면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지. 보통 일단은 지금 현재 나왔던 반등 수준만큼, 그러니까 네. 그저께 하고 어저께 그 이틀 정도의 수준만큼 다음 주에 또 다시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라기보다는 어떤 추세적인 반등으로 전환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펀더멘털적인 이슈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해외 시장 이슈를 보면은요, 일단 글로벌 자금 흐름이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좀 흘러 들어가는 현상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유로화가 계속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뭐 원달러 환율이 좀 변동성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그 유럽 쪽에서 LTRO 조기 상환 이슈도 이제 매월마다 지속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해외 변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조금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이 반등 시 일단 매도 의견은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늘은 물론 거래소 시장이 하락하고 있지만 이번 주 정도까지는 반등이 만약에 나온다면 매도 의견, 그리고 다음 주에 반등이 조금 더 길게 나와준다면은 이게 추세적으로 좀 안정권에 접어들었으니까 그때 가서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의견이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마 네. 다음 주 목요일쯤에 이야기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머그클럽의 홍성배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